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치러진 대만 대선과 총선에서 민진당이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만 역사상 첫 여성 총통이 탄생했는데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번 대만 선거 결과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만에서 첫 여성 총통이 탄생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여성 총통 탄생한 것 자체가 아주 큰 의미가 있죠. 특히 중화권 전체에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대만이 이제 국민당 통치를 깬 게 2000년에 바로 이 민주진보당 천수이비엔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8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국민당이 정권을 탈환해서 2008년부터 이제 요번까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민진당으로 가는. 그러니까 양당제 순환이 민주적 선거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차잉원 총통이 당선 소감에서도 얘기했듯이 민주의 승리다. 이제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총선과 같이 진행이 됐는데 아주 대단한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첫 여성 지도자를 맞이하면서 여기에 총선에서의 압승으로 민진당이 다수당을 이제 이루게 됨으로써 앞으로 전국 운영이나 이런데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의 어떤 흐름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차잉원 민진당 주석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 선거의 여왕으로까지 불린다던데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1956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60세가 됐죠. 그리고 원래 학자입니다. 학자고 여러 보도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소수민족의 피가 있다 이제 이러는데 실제로 대만에는 원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말레이 계통의 원주민들이 16개 종족이 있고 비교적 큰 종족이 이제 9개 종족이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명나라 말기에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만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같이 이주가 되게 되는데 그때 학카족, 우리가 이제 객가라고 그럽니다. 이 객가인들이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잉원은 이 객가의 후손이죠. 그리고 300여 년 전에. 그리고 그 살아오는 과정에서 파이완이라고 하는 소수민족 중에 외할머니가 이제 피가 섞여서 소수민족 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만 아버지가 거상이었고 여러 명의 첩시를 뒀고 마지막 첩시의 딸이다. 그런데 워낙 공부를 잘했고 수재였기 때문에 대만대 법학과를 나와서 그다음에 영국과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고 27살에 교수가 됐습니다. 대만 기록입니다. 이공계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사실 사회과학계에서 이렇게 27의 여성이 교수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어떤 정당인으로 활동한 거는 아니고요. 2000년에 천수이비엔 총통이 민진당에서 이제 총통이 됐을 때 대륙 사무를 관장하는 그러니까 중국 관계를 관장하는 대륙위원회 주임에 일약 등용이 되죠. 그러면서 대륙 업무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의 여왕이라는 거는 아무도 이제 국민당에 눌려서 민진당을 안 맡으려고 할 때 자기가 주석을 맡아서 진두지휘라고 아주 합리적이고 온건하지만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진당 선거를 많이 이끌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지금 이번에 나왔던 주리룬 후보한테 타이베이 시장 후보에서 선거에서 집니다. 그리고 2012년에 지금 마인조 총통한테 졌죠. 그러다 이제 재수 끝에 이번에 대통령이 된 인물입니다. 민진당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번 대선뿐 아니라 총선에서도 민진당이 압승을 거뒀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대만 국민들의 대만인들의 어떤 의지가 이렇게 반영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의 국민당 정책이라는 것은 대륙과 가까이 지내면서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 발전을 꾀야겠다 이건데 안정 유지하는 데까지는 민진당 사이드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경제 과실이 과연 일반 민중들한테 왔느냐, 대중들한테. 안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에 처음 투표하는 사람들이 80% 이상이 새로운 흐름에 기대하면서 이 차잉원 총통한테 표를 던졌다는 거죠. 결국은 대만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평화스럽게 양안 관계가 가는 건 좋으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형태로
대만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반영이 된 거고 그런 것이 또 입법원 선거에도 나왔는데요. 더 핵심적인 문제는 이게 이제 요번에 뭐 대만 독립 뭐 무슨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대만 독립 분위기보다는 네. 민생 문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어필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입법원도 이렇게 입법원이라는 게 이제 민생하고 가까운 거니까요. 국회 격이니까 국회에서도 합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양안 관계가 주목이 됩니다. 이 민진당 같은 경우는 국민당에 비해서는 좀 독립 성향이 강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렇습니다. 관계가 좀 변화가 예상됩니까? 그게 이제 제일 관심사죠. 예. 민주진보당이라는 민진당은 1986년에 창당된 당이고요. 이 민진당 당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민주진보당은 대만 독립을 목표로 하는 당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잉원 후보는 민진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민진당의 강령에 따라서 대만 독립을 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강령은 지금까지도 네,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대만 전도 결의문이라고 그래서 대만의 앞날을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 전부 독립 성향인데 예. 차이잉원 후보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나는 과거 20여 년간 양안이 여러 가지 회담과 합의를 통해서 거둔 성과를 존중한다.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변화시키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걸 그대로 지속 가능한 양안 관계, 예측 가능한 양안 관계로 발전을 시키겠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92년 아까 앵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 서로 반관 반민 기구를 만들어서 동의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그거는 대만 전체의 민의는 아니다. 좀 국민과 미묘한 뉘앙스가 공산당의 있네요. 합의일 뿐이다. 그러나 그거를 갑자기 지금 깰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이미 너무 뭐 40%, 50% 이상 중국에 종속이 돼 있고 이걸 갑자기 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갈 건데 매우 중요한 뉘앙스를 하나 풍긴 게 뭐냐 하면 대만의 외교 공간 확보를 위해서 대미 대일 외교를 강화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네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남중국해 문제, 일본과 센카쿠 열도, 여의도 섬 문제가 복잡한데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게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을 또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향후에 대만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만이 뭐 중국보다도 미국이나 일본과 밀착하게 되면 또 이게 그 지역 정세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중미 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미 관계가 나빠지면은 특히 우리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남북한 문제, 특히 핵 문제 해결, 북한 뭐 제재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협조도 그렇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동아시아 지형에서 이 한국, 미국, 일본의 어떤 안보 구조가 중국이 볼 때는 새로 기능하는 것 같다. 위안부 이 협상 타결을 계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만마저도 친중국 노선에서 탈피해서 친미나 친일로 간다면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중국이 굉장히 걱정할 가능성이 있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둘째 문제지만 이런 개연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동의해야 하고 그다음에 급작스러운 변화나 뭐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행위에는 결연히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이잉원은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근데 이 현상 유지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의 중국을 놓고 현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아직 뭐 통일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차이잉원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중국을 동의하지 않은 채도 지금 있는 이대로 현상이 유지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훨씬 독립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대만의 지금 위치가 뭐냐 그러면 대만은 이미 독립된 국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갈등의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2000년에 대륙위원회 주임도 해봤고 대륙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어려워진 것도 알기 때문에 무리한 정책은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다만 자기를 지지해준 이런 그 많은 지지자들에게
정치적으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갈등 요소를 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양안 관계에 어떤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도 알 수 있게 됐는데 이번 대만 선거 과정에서 그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의 멤버 대만 네네. 출신인 쯔위라는 네네. 인물이 아주 쟁점 인물로 부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국과 대만 관계가 껄끄럽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쯔위는 뭐 아시다시피 미성년자고 아직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걸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 개념이 없을 텐데요. 사실 이거를 중국 트위터에 올린 사람이 황한이라는 가수가 대만 출신 가수예요. 예.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대만 독립주의자다, 쯔위가 이런 것들은 약간 어불성설이죠. 거기에 너무 또 중국이 과민하게 반응을 한 게 이번 선거에서도 이거는 우리 대만의 비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더 그 차이잉원한테 표를 준 계기도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연예 기획사에서도 그런 걸 깊이 생각하지 못한 뭐 정치화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정치화가 됐는데 예. 이번 기회에 연예 활동과 문화 활동 이거와 정치화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좀 네네. 알리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중국도 이걸 가지고 너무 확대하거나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앞으로 이런 대만의 민진당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서 뭐 중국과의 외교도 생각해야 되고 네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우선 뭐 외교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1992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 대만과 단교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그걸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국제 약속이니까. 다만 경제에 관해서는 대만은 우리의 제6의 무역 상대국입니다. 대만과의 무역액이 전체 아프리카 플러스 호주보다도 많습니다. 굉장한 무역액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예.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경제 교류는 더 강화를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외교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의 수교에서 수교 성명에서 한 약속을 위배하지 않는다면 경제사회 분야, 문화예술 분야 얼마든지 더 강화할 수 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전략적인 입장을 좀 취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